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많은 이들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좋은 성과를 낙관하고 있죠. 하지만 이산 가족의 심정은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남북 접경지역 부동산입니다. 11년 만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가 언급되자 다른 쪽에서도 봄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 접경지역 부동산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섣부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맛있는 여행 코너 이현주 기자와 여행지 추천해드립니다. 이어서 투데이 안전톡톡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 연결해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요.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2도, 강릉은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2016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에서 세상을 떠난 이가 살아있는 이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산가족 10명 중 6명의 나이가 80세 이상 고령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가족 얼굴 한번 보는 이산가족들의 한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양에 가서 열창을 했던 이 가수도 이산가족이죠. 강산의 라구요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2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2018 남북 정상회담이 마침내 내일 열립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여 년 만에 종전협정,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많은 분들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접경 지역의 파주시라든지 경기 북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땅값이 소폭 올랐고 경매에서도 고가 낙찰이 늘었다고 하는데 시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로 확정이 되면서 땅을 사려는 외지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중개업소에 문의 전화를 하거나 직접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로 파주라든지 연천 이런 쪽에 수요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고 토지 시장 중심으로 분위기는 확실히 이제 좋아진 것 같고 아직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토지만큼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지역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몇 배나 올랐다고 하고 지난해 5월에 비해서 이번에 한 달 증가폭이 최대 항상 제일 높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역시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 편승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분명히 시장의 흐름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주로 호가 중심에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접경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동안에 북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도 또 뜸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모험적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험적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주로 외부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지역은 들썩들썩 거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지난 2004년에 개성공단 가동될 때, 그리고 대북 확성기가 철거될 때는
또 훈풍이었다가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또 찬바람이 불었고요. 일시적인 상승세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이 될지 아니면은 진짜 계속 되는 어떤 거는 흐름이 될지 분은 사실상 부동산 전문가보다는 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남북 관계가 대립해서 이제 그 평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죠. 그건 온 국민의 바람인데, 근데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 가능성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분위기에 너무 휩싸이는 것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 지역 토지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급등락했던 경험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그 89년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이 되었을 때 파주시의 뭐 땅값이 크게 올랐다가 또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어떤 핵 문제가 고조되면서 또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때는 고성군 같은 데도 보면요. 예. 외지인들이 땅을 많이 사들였다가 사실상 또 이게 또 자초되면서 땅값이 뭐 3분의 1토막으로 떨어진 경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남북한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심한 뭐 그런 투자 상품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외지인들이 우르르 그 지역에 땅값을 올려놨다가 쑥 빠져버리면 또 땅값이 급락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계속 살고 있던 분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진 않는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예. 주로 이제 현지인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만약에 땅을 사러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농지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근데 농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작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직접 그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대리 경작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작용은 그 농지법을 보면요, 전체 농정일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말하자면 경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외지인들이 과연 뭐 파주나 뭐 연천이나 철원이나 이런 데 땅을 그중에서 농지를 샀다고 하면은 그걸 직접 작용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투기적 목적으로 사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불법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농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그 체크를 하고 저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진작에 농지는 농사만 짓도록 직접 그 소유주가 농사만 짓도록 이런 법을 규정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농지를 미리 사놓은 다음에 직접 농사를 짓다가 그 용도 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뭐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옛날 얘기로 보면 그 절대 농지라고 그랬어요. 예. 농업진흥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제 그린벨트 못지않게 개발이 까다롭죠. 그렇겠네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뭐 이런 대지를 사서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이런 도심 지역에 개발하는 거와는 확연히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토지 거래도 뭐 소위 묻지마식 토지 거래 뭐 이런 것들도 활발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역시 결국은 그 안이 농지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시 차익을 이제 노린 투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 역시 이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파주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은 민통선 일대는 생태 관광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민간인이 와서 뭐 아파트를 짓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규제도 봐야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지 부분에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질 텐데 이 농지는 작용을 해야 양도세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근로소득 뭐 셀러리맨이겠죠. 그리고 사업소득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연간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되는 소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의 농사를 직접 짓더라도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투잡으로 보는 거겠죠. 그렇네요. 농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민이 되어야 여러 가지 그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이 있는데 예. 이런 그 보통 그 셀러리맨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자경을 한다 하더라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모험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어떤 남북 평화 분위기의 기대감 때문에 뭐 명확한 근거 없이 그냥 투자하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과거에 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 지역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 뭐라고 좀 분석하십니까? 개발 호재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싼 땅을 사놓고 잭팟이 이제 터지기를 기대하는 일종의 도박 행위에 가까운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나 더 좋아하는 일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 지나친 기대감 그리고 남북 관계가 달라지면은 사람이 많이 오갈 것이고 개발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 선점하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규제가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 휩쓸리기보다는 진짜 내가 쓸 목적으로 있잖아요. 예. 뭐 하는 것은 뭐 큰 관계가 없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묻지마로 하는 것은 다소 좀 위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토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국세청에서 편법 거래 부분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 이번에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 특별 분양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적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것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보는데 그래서 항상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다운계약서라든지 업계약서라든지 그리고 농지를 사려면 당연히 뭐 주말 농장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연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직접 경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항상 이게 편법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 항상 명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그 접경 지역의 부동산 투자 시장이 들썩이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관련해서 주의할 점 그리고 현재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음악이 19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과 함께 많이 쓰였죠. 스콜피온스의 윈도우 오브 체인지 듣고 잠시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가,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봄이 잠깐 왔다가
여름으로 바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어제 오늘 특히나 제가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이 라디오 켜는 일인데 네. 라디오에서 아침부터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어딘가를 떠나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날입니다. 아유 맞아요. 그 마음을 제가 꾹꾹 누르고 조금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여름에는 덥다고 또 움직이기 힘들고. 이맘때가 딱 좋기는 그러니까 해요. 지금 딱 좋은데. 여행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소개하기 전에 제가 속담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루의 행복을 원한다면 술을 마셔라. 일주일의 행복을 원한다면 돼지를 잡고 한 달의 행복을 원한다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정원을 가꿔라. 야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어봤습니다. 네. 아유, 좋네요. 제가 오늘 어떤 곳을 소개할지 약간 짐작이 오시나요? 네. 어딜까요? 궁금하네요, 네. 더. 충청남도 태안에 가면요. 국내 최대의 식물을 보유한 곳이자 아시아 최초로 국제수목학회에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천리포 수목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수식어가 굉장히 많네요. 네. 오늘 여기가 국내에서 제일 크다고요? 최대의 식물을 보유한 곳이에요. 크기보다는 식물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의 이름을 올린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남다르다고 해요? 천리포 수목원의 시작이 좀 남다른데요. 네. 푸른 눈의 이방인이 네. 만든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긴 한데 이분이 귀화를 하셨어요. 네. 칼 페르스 밀럿이라는 분이 미국인이 1962년에 민병가리라는 이름으로 귀화를 한 이후에 1962년부터 돌아가시는 2002년까지 이곳에서 나무를 심으며 꾸며온 곳입니다. 네. 이곳은 10여 년 전만 해도 비밀의 정원이었어요. 왜요? 이유는 40여 년 동안 개장 이후에 40여 년 동안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았대요. 이번에 이 수목원을 철저히 나무를 위한 수목원으로, 그러니까 정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나무나 화초들의 그 자연 상태에 약간 해가 되는 건 사람들의 발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철저하게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나무들을 위한 정원을 갖고 온 곳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국인들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하고 싶다 해서 2009년 3월 1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10년째 되고 있는데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 비무장지대가 네.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자연에 완전 보고가 됐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사람의 접근을 최소화하면서 아예 식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이 됐는데 그래서요. 딱 들어서면 일반 뭐 수목원이나 휴양림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다를 것 같아요. 네. 더 자연적일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일단 들어서면 이곳은 나무를 위한 숲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인위적인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관광객들을 받고 전시할 목적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대로 생겨나게 자라나는 대로 자라나게 해서 뿌리 줄기가 위로 쭉쭉 뻗지 않고 다양하게 가지가 아래로 늘어지기도 하고 뿌리가 넓게 뻗어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길들이 넓고 평평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 오르막 내리막하는 길들도 있고 또 제가 키가 작은데 보통 이렇게 큰 뭐 수목원이나 가면 나무들이 위에 곱게 솟아 있잖아요. 네네. 이곳에 가면 나무들이 아래로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특히 꽃나무들이 많은데 꽃나무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까치발을 서지 않아도 꽃향기가 코끝에 가볍게 맺힙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지금 이 천리포 수목원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진짜 다른 수목원하고는 느낌이 다르네요. 사진으로 보기에도. 딱 들어서면 그냥 수목원 하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로 잰 듯이 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담백한 멋이고 역사를 좀 찾아봤더니 이곳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다 자란 나무를 옮겨 심지 않고요. 오로지 씨앗하고 묘목을 키워서 만들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켜켜이 시간이 쌓인 풍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깊어진 마음의 숲이라 그래야 되나? 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어서 네. 그냥 천천히 걷다 보면 그냥 의도치 않게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커다란 안식이 이렇게 착 와서 마음에 닿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진짜 아름답다.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이 뭔가 인간을 위해서 뭔가 조성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잠시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는 느낌? 너희들이 가장 살기 좋게 자연이 꽃과 나무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 온 곳에 사람들이 네. 살짝 발길을 둘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풍경 자체가 되게 다르고 되게
담백한 그러니까 일반 수목원과는 다르게 작고 낮고 그래서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곳에 곳곳에 있습니다. 워낙 많은 식물들이 여기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가면 어떤 꽃들을 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곳을 다녀서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무슨 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봄꽃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그렇겠어요. 제가 다녀온 지는 좀 열흘이 넘었거든요. 네.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일단 벚꽃, 개나리, 목련, 동백, 수선화 그리고 목련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이곳에는 목련 종류만 700종류가 넘게 있대요. 네. 그래서 가면 저희가 흔히 보는 목련은 하얀 백목련이잖아요. 네. 이곳에 가면 정말 붉게 타오른 볼칸이라는 붉은 목련, 노란색 목련, 핑크빛의 목련, 보랏빛의 목련 다양한 목련들이 있고 또 좋은 건 꽃들이 각각 있지 않아요. 수선화 위에 벚꽃이 피고 목련밭 아래 수선화꽃이 펼쳐져 있고 벚꽃 옆에 개나리가 있고 하얀 동백 옆에 진달래가 피어 있고 해서 꽃들이 여기 세트로 이렇게 몰려 있어서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들이 낮고 넓게 펼쳐져 있어서 어디에서 찍든 꽃길을 걸을 수가 있고 꽃길에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굳이 뭐 각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네. 어디를 이렇게 앵글을 들이밀어도 다 꽃이 나오네요. 그래서 꽃길 걷고 싶으신 분들께 이분께 꼭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네. 지금도 그 목련 아까 그 축제가 지금 가시면요. 29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목련 축제를 하는데요. 네. 이때 가시면 목련과 관련된 사진전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네. 이제 천리포수목원이 총 6, 7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지금 개방된 곳은 한 곳이에요. 밀러가든이라는. 그런데 이 축제 기간 동안 목련원이라는 곳을 이 기간 동안에만 이제 예약자에 한해서 개방을 한대요. 네. 이번 주말까지.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은 저도 목련원은 못 갔거든요. 목련원. 저는 개방하기 전에 갔어가지고 축제 기간 전에 기회 되시면 정말 목련의 향연이 펼쳐지는 목련원도 한번 예약하시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전체를 개방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개방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수 있다 하는데 최대한 이제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가 비밀의 정원이라고 앞서서 설명해 네. 주셨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이런 축제도 한창이고요. 이곳에서 혹시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음식 같은 것도 먹을 만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2가지를 먹고 왔습니다. 2가지나. 제가 서서 태안반도 쪽에 가면 먹는 음식 딱 2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서해안 태안반도 쪽에 그 대표 토속 음식 중에 하나가 우럭젓국이에요. 와, 우럭 아시죠? 네. 우럭은 회로 많이 드시고 매운탕으로 그러니까요.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우럭은 동해, 남해, 서해 다 잡히는데 이곳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태안과 서산 등지에서 잡히는 우럭이 유난히 더 쫄깃하고 맛있대요. 살에 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우럭을 이렇게 말려요. 포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납작하게 포를 만든 다음에 이 우럭포를 쌀뜨물에다가 젓갈을 넣어서 젓국을 끓이는 거예요. 와. 젓갈을 넣고 우럭포를 넣어서 두부를 넣어서 담백하게 끓여내는데 네. 생선들은 말리면 그 특유의 그 감칠맛이 이렇게 농축이 되는데 그게 보드라운 쌀뜨물하게 쫙 그 맛을 풀어내는데 네. 그거 딱 먹고 나면 향긋한 봄바다 같은 맛이 느껴지니까 가시면 요것도 하나 드시고요. 네. 또 이 동네 가시면 드실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개국지예요. 충청남도의 향토 음식인데 그분들은 김치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게장 남은 그 게장 국물에다가 겉절이나 김치를 넣어서 끓여내는 약간 해산물 국물을 넣은 김치찌개의 종류예요. 네. 감칠맛이 기가 막혀요. 와. 정말 그 겉절이대나 김치대를 척척 올려가지고 흰밥에 얹어서 먹으면 세상에 이런 밥도둑이 게장보다 더 좋은 밥도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소박하게 내는 집들도 있고 요새는 가서 보니까 개국지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유명해져가지고 막 해산물을 넣은 되게 럭셔리 개국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시면 되게 과거에 먹던 식으로 소박하게 단박하게 끓여내는 그 찌개 같은 개국지들이 있는데 네. 그거 한번 드셔보시면 서산의 토속 음식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하게 찾아봤는데 네. 우럭젓국은 네. 뽀얀 쌀뜨물에다가 끓였기 때문에 이 지역 분들은 아침에 해장으로 많이 드신다고 속을 달리기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주로도 좋을 것 같고 네. 해장으로도 좋을 것 같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개국지는 빨간 국물이기 때문에 둘 다 뭐 하나 고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둘 다 먹어봐야겠어요. 하나는 점심에 하나는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정답이네요. 네. 네, 오늘 천리포수목원 다녀왔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썬데이 안전톡톡, 알아두면 좋을 안전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립니다.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소방서에도 견학 오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은가요? 네, 많아요. 이제 저희가 체험하는 교육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진, 연기 대피, 소화기 체험 등 뭐 아이들이 직접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하고 이제 효과도 좋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소화기 체험은 물이 나오는 교육용 소화기인데요. 한 일화로 뭐 작년에 교육받은 7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분말 소화기를 쏴서 난리가 났었다고 이거 하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이 물 나오는 줄 알고서 쏴봤구나. 네. 그래도 그 친구는 소화기 쓰는 법은 평생 잊어먹지 않겠네요. 자, 뭐 이런 교육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뭐 저도 민방위 훈련 가가지고 꼭 이 소방 교육을 받곤 하는데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 사용법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법에 대해서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요즘에 홍보도 많이 되고 교육도 많이 해서. 근데 막상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아예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요즘에 주택용 소방서에서 소화기 뭐 단독 경보용 감지기 홍보를 다니는데요. 예. 뭐 이렇게 소화기 사용법 아세요?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는 되고요. 심지어 뭐 가게나 집에 소화기 있으시냐고 하면 있는데 위치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물론 사용법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이 와중에 이제 저희가 사용법 아시냐고 물어봤을 때 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교육용 소화기로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또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막상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 의외로 막상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 했더니 반 정도밖에 손을 들지 않고 그분들조차도 잘 모르시는군요. 근데 사실 소화기 그 호수를 불인 안쪽으로 대고 그다음에 핀을 뽑고 안전 그 손잡이를 꽉 누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것도 다 맞는데요. 네. 보통 안전핀을 뽑고 이제 누르고 사용법 아신다고 했던 분들 중에 저희가 실습을 시켜보면 실제로 제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이 안전핀을 뽑는 거예요. 대부분 소화기를 손잡이를 잡고 들은 상태에서 뽑으려고 하시거든요. 예. 이게 불이 난 상황에서 안전핀이 안 뽑히고 소화기만 누르다 보면 이제 불이 난 곳에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불이 난 현장에 도착해서 불을 다 끄고 나면 현장에 이렇게 던져진 소화기들 종종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나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선 소화기 위치 미리 알아두시고요. 불이 났다 하시면 야외라면 바람을 등지고 서고 실내라면 불이 안 꺼졌을 경우를 대비해 등 뒤로 대피로 비상구 출입문을 확보하고 소화기를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데 이때 절대로 손잡이를 누르면 안 돼요. 네. 소화기를 들지 말고 바닥에 내려놓은 채 소화기 몸체를 잡고 안전핀 고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빼는 게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화기에 달린 호스 노즐을 빼서 불이 난 곳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안전핀을 빼고 급한 마음에 호스를 정확히 잡지 않고 바로 손잡이를 잡아서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엉뚱한 곳에 이제 소화액이 발사가 되니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 노즐을 정확히 잡기 전에는 손잡이를 누르지 마라. 그리고 이런 안전핀을 다 빼고 방향을 잡았다면은 노즐을 확실하게 잡고 불을 끄면 되는 거죠? 네, 이때 이제 또 소화기는 위가 아닌 불이 난 곳 바닥을 향해서 분사해야 효과적이고요. 빗자루를 쓸듯이 말이죠. 가정용의 경우는 보통 소화기 나가는 소화의 시간이 15초예요. 길어야 한 20초 정도 되는데 이제 생각보다 짧지만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어요. 또 이제 실내에서는 불길이 천장까지 막 번진 경우에는 소화기를 이용한 진압 포기하시고 빨리 탈출구로 대피하는 게 좋고요. 불길이 키높이보다 더 커지고 천장까지 번졌을 때는 도망치는 게 좋고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그 불이 발생한 그 바닥 쪽으로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쏴줘라. 네. 근데 소화기를 가끔 들어보면 꽤나 묵직해요. 무게는 얼마나 되죠?
소화액 용량만 3.3kg고 소화기 전체는 5.5kg가 돼요.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한 손으로 들어야 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분들은 들어보셔서 이렇게 무게에 적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노약자분들은 한번 소화기 근처에 있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정도 무게가 되는구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방금 말씀하신 노즐형 소화기 외에 던져서 투척용 소화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어르신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노약자, 어린이, 여성분들은 좀 힘이 약하시니까 이 소화기 사용해도 좋은데요. 네. 보통 소화기가 4개가 들어있어요. 이제 600g 정도로 가볍고 작은데 사용법도 간단해요. 불길을 향해서 여러 개를 연이어 던지는데요. 이 병이 충격을 받거나 열에 녹아 터지면서 나오는 소화액으로 불이 꺼지게 돼요. 초기에 불이 약한 경우에는 소화기가 터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불이 난 지점 바닥이나 가까운 벽에 더 세게 강한 힘으로 던지면 됩니다. 그렇군요. 투척용은 역시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적당한 힘으로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그 빨간색 소화기 보관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직사광선과 높은 온도, 습도 피해서 보관하고요. 소화기 외관을 주기적으로 살펴서 압력 게이지 눈금이 초록색에 있는지, 내부 부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적정 압력을 벗어나거나 녹슬었을 경우에는 교체해야 되고요. 소화기 내용 연수가 10년입니다. 외관상 괜찮아도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서 한 번에 한해 3년 연장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라도 좀 사용할 수 있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 두고 평소 소화기 위치 알아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부모님, 친구분들에게 오늘 소화기 사용법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수도권 투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엑소의 파워라는 노래인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청취자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우리 K-팝처럼 힘차게 비상하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